안녕, 반갑습니다. 기록이 오빠입니다. 오늘은 혜민 스님 논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혜민 스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드려도 유튜브에 많은 정리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방송에서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인기가 있으셨던, 특히 무소유를 주장하시던 혜민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건물주 논란, 미국 아파트 논란, 지금은 탈세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 아니냐, 일반인도 아닌 스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슈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혜민 스님을 저격할 위함도 아니고요, 반대로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관련된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혜민 스님의 사례를 통해 절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민 스님처럼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막상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중성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것이 사람한테 속지 않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거든요. 제 소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제가 제 경제 수준에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금액을 사기를 당해서 엄청 고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른 나이에 큰 교훈을 얻었다고, 인생 수업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교훈을 통해 제가 뼈저리게 깨닫고 곱씹고 또 곱씹은 것이,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즉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주제도 영상이 몇 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영상 한 편으로 올리기에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 잘 분별하면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 사기도 안 당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같은지 다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내가 어떤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다면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이 제게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과 저는 알 수 없는 그 사람의 은밀한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보여지는 행동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은밀한 곳에서의 행동, 즉 그 사람의 숨겨진 실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본인과 신만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청순한 여배우가 있어서 제가 엄청 팬이라고 가정하면, 근데 그 여배우가 선행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기부한 것도 나중에 드러나고, 그러면 이분은 천사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선행도 많이 할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자서전도 쓰고 하면 당연히 사서 보고 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배우가 아무도 없는 자기 집에서는 마약을 쌓아놓고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을까? 그건 본인과 신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런 예시와 같이 치밀한 사기꾼들은 말과 행동을 같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같은지를 의심하고 유심히 보니까 그걸 알고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맞추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해요. 사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쉽게 보면 안 돼요.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엄청 멍청한 바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 종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 교수,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사기를 많이 당해요. 피해 규모도 크고요. 사기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의 팀장님 사례인데,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셨어요.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처음에는 한 20만원 빌려서
언제까지 갚을게. 그리고 갚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50만 원 빌려서 또 갚고, 그 다음 100만 원 빌려서 또 갚고, 그 다음 1000만 원 갚고, 그 다음 3000만 원, 그 다음에 7천만 원을 이제 빌리고 나서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게 진짜 좀 소름 돋았는데, 그 사람이 팀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다. 누구세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그 일이 있으신 후 거의 막 3개월 동안 막 멍하니 계시고 막 혼자 울기도 하셨대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돈도 돈인데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기꾼은 그 순간을 위해서 10년간 준비를 한 거예요. 나중에 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와, 내 나이 이제 52살인데 이 나이 먹고 내가 사기당할 줄 몰랐다. 평소에 너무 약속도 잘 지키고 뭐 아버지 장례식에도 와가지고 부조금도 많이 내고 밤새 같이 있어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르게 행동을 하니까 믿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그냥 믿지 마세요.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더 헷갈리게만 하거든요. 저는 누가 친구나 심지어 가족이 돈 빌려달라고 해도 사람은 돈을 안 갚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요. 이 돈은 못 돌려받는다고 생각을 그냥 하고 그냥 줍니다. 돌려받으면 감사한 거고요. 꼭 돌려받아야 되는 금액이면 그냥 거절해요. 그 사람마다의 신용도 평가 자체를 안 해요. 사람 자체를 안 믿기 때문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사람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도대체 사람이 뭘 잘못했냐,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나쁜 사기꾼들의 문제지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좀 길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행동? 그런 거 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분별하려다가 오히려 똑똑한 사기꾼들한테 역이용 당해서 사기당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네요. 나머지 못한 말들은 추후 영상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